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받은 양수인입니다. 안타깝게도 제 작업이 건축이라는 거를 사회자분께서 다시 명심을 시켜주셔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저는 파트너 데이빗 벤자민과 함께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더 리빙이라는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떤 그 미디엄, 어떤 매체, 그리고 그 매체에서 다뤄지는 내용,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우리가 이제 생성할 수 있는 정보의 생태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두 3D 영화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최근에 아바타와 토이스토리 3를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는데요. 어떤 영화 평론가께서는 앞으로 영화계는 아바타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사실 저는 그 두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이외에는 그 영화가 3D 영화라는 사실을 그렇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와 하는 게 있었지만 결국은 그 내용, 뭐 액션 씬, 뭐 그런 것들이 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떤 매체라는 것은 그 매체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 매체를 완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매체 자체에 대한 실험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사실 나중에 저희에게 기억이 나고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매체를 통해서 어떤 의미가 전달되는가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첫사랑에 빠진 소년이 이 시를 봤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30대 중반에 그 시를 다시 남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건축가로서 요즘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매체는 당연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전자적인 그런 인면입니다. 하지만 그 인면에서 어떤 내용이 과연 생성되고 전달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때때로 큰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시면서 많은 공간을 통해서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건축은 기본적으로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경험하신 공간과 오늘 여기 오시면서 경험하신 인면, 건물의 어떤 외면을 생각해 보신다면 어쩌면 외면 혹은 인면이 더욱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건축적인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건물의 인면이란 건 굉장히 재미있는 게 100% 어떤 사람의 소유입니다. 국가, 어떤 개인, 어떤 단체. 그렇지만 그 인면들이 모여서 우리가 매일 경험하게 되는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의 경험을 만들게 되죠. 전통적으로도 건물의 인면이란 것은 굉장히 어떤 의사소통에 관련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건물의 인면을 통해서 그를 모르는 대중에게 예수의 일생을 설명했고, 또 어떤 예를 들어 독재 정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도 하고 그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1800년대 초에 빅토르 위고는 노틀담의 꼽치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건물이 그런 것을 하는 역할은 지났다. 이것이 인쇄 매체, 그리고 활자가 그것을, 건물 인면을, 건물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도 했는데요. 이제는 다시 건물 인면이 단지 어떤 고정적인 이미지나 개념뿐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이고 인터랙티브하게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스퀘어 모두 아실 텐데요. 옛날 대우 건물이죠. 저 이미지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저기 있는 저 고뇌하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이제 할 수 있게 됐는데, 말은 배웠는데 과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하여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작업 몇 가지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서울시 도시갤러리의 일환으로 현재 월드컵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리빙 라이트이라는 작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의 대기질에 관한 의사소통에 관한 작업입니다. 서울은 굉장히 대기질이 급변하죠. 황사도 오고, 오늘은 맑았다가 내일은 굉장히 흐리기도 하고 굉장히 급변하는 대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에서도 굉장히 공공적이고 실시간적인 대기질에 관한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 그리고 어떤 동네를 선택하면 굉장히 쉽게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고요. 심지어 길에서도 쉽게 저런 빌보드나 LED 그 전광판을 통해서 정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 짜장면집입니다. 우리 도시에는 이 LED를 사용한 그런 인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동네 짜장면집도 LED로 이렇게 인면을 다 도배를 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대기질에 관한 어떤 그 의사소통을 어떤 건물을 통해서
하지만 단지 면이 아니라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단지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수치로서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민과 건물 혹은 어떤 인면이 정보를 양방향적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서울시 지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25개의 서울시 구고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27개의 대기오염 센서입니다. 그것을 대기오염 센서 위치를 기준으로 서울시를 다시 나눠보면 보로노이라는 분할법을 사용하면 이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저 선에 분할된 모습 자체가 어떤 서울시가 대기오염을 센싱하는 그런 어떤 권력 구조랄까 그런 걸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떤 센서는 작은 영역을 담당하고 어떤 센서는 좀 더 큰 영역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저 지도를 접어서 어떤 구조체를 만들고 그 구조체가 실제로 지붕이 됨으로써 그 밑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런 서울시의 대기질에 대한 정보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고요. 월드컵 공원에 실제로 설치된 모습입니다. 리빙 라이프 파빌리언은 3가지의 의사소통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오늘 1년 전에 비해서 대기질이 향상된 동네는 그 패널에 불이 들어옴으로써 그 상태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저기 3개의 패널에 불이 꺼져 있는데 그 동네는 오늘 대기질이 악화된 동네겠죠. 수치로 전달을 한다는 것은 아까 전광판에 0.013 ppm이라고 써 있었는데 사실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어떤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경험과 비교를 통해서 쉽게 전달을 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매 15분마다 전체 지붕이 암전되고 지금 현재 가장 대기질이 좋은 동네부터 가장 나쁜 동네 순으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약간 재미를 더해서 지역 주민들 간에 경쟁적인 그런 어떤 심리를 유발해서 좀 더 관심을 일으키고자 한 그런 시도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자 메시지를 통한 양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013-3366-361호에 지금 내가 궁금한 동네의 문자 메시지를 우편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게 되면 일단 리빙 라이트 파빌리언이 그 문자 메시지를 접수하고 그 동네 패널을 깜빡여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시 한번 주위의 시민들에게 관심을 유발하고 어떤 사람의 관심 표명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현재의 대기질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건물이 건물입니다. 건축입니다. 아까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면들이 우리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공공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양방향적으로 어떤 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또 시민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공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맥락의 작업 중에 작년에 뉴욕의 이스트 리버에 설치되었던 Amphibious Architecture라는 작업입니다. 수륙 양용 건축이라는 의미죠. 이스트 리버의 수질 그리고 그곳에 사는 수중 생태계의 건강함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을 측정하여 보여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역시 3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수중 생명체의 건강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용존 산소량이 일주일 전보다 향상되었느냐 악화되었느냐를 신호등처럼 붉은색, 푸른색 빛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우리가 막연히 존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느끼기 어려운 수중 생명체의 존재를 감지해서 그 생명체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불들이 깜빡인다는 것은 지금 그 밑에 어떤 생명체가 헤엄을 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막연히만 대하는 수중 생명체가 실존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기능은 역시 문자 메시지에 관련된 기능인데요. 역시 지금 현재의 수질 그리고 지금 현재 수중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Amphibious Architecture의 문자 메시지로 질의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여기서 한번 깜빡임으로써 다른 시민들과 함께 어떤 한 시민의 관심 표명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의 정보를 다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저런 거대한 면들 외에 우리 주변에는 사실 이런 정보를 다루는 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에도 있고 이 왼쪽에 보시는 것은 저희 처갓집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저 지금 청중에 와 있는데 제 매제가 독립영화 감독입니다.
이제 한 저항정신 하는 그런 친구인데 여기서 이제 시끄럽게 광고가 나오고 그러면 저거를 뺍니다. 그럼 빼게 되면은 경배 씨가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매제랑 말이 잘 통하는 걸 아니까 매영이 좀 말을 잘 해봐. 저거 그 CCTV 단 업체에서 설치한 건데 저걸 자꾸 빼면 CCTV도 없어질 수 있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저에게 재밌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굉장히 어떤 중립적인 것 같아 보이는 저런 정보의 면들은 사실 그 뒤에 굉장한 권력 구조와 이런 어떤 자본의 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역시나 아까 그 수중 생명체의 경우처럼 막연히는 알고 있었지만 그런 이제 경험을 통해서 경배 씨에게 제가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작은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작업한 것이 스트리트 라이프라는 작업입니다. 작년에 홍콩 셴젠 비엔날레에서 선보였던 작업인데요. 중국 남부에는 굉장히 활발한 거리 음식 문화가 존재합니다. 일종의 포장마차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 남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LED의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그 누구라도 자연적으로 LED 보드가 달린 국수 그릇을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LED 메시지 보드가 달린 국수 그릇입니다. USB를 통해서 충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메시지도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국 홍콩과 셴젠에 있는 포장마차에 약 50개를 나눠주고 한 달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것은 비엔날레라는 것이 굉장히 건축가나 예술가들만의 잔치로 끝나기 쉬운데 그걸 넘어서서 그곳에서 형성된 메시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되게 좋아하신 것 같은데 역시나 재미있는 경험이고 저기 이제 계시는 분이 국물을 먹다가 깜짝 놀라면서 이런 메시지를 보게 되고 밤에 가서 와이프에게 얘기를 하겠죠. 자기 오늘 나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서 그 메시지가 좀 더 확산이 돼 가고 전달이 되어 가는 이제 그런 의도의 작업이었습니다. 공안 여경들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4대강 4대 이제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관심이 갔던 것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그게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4천만 원짜리 로봇 이제 물고기 센서가 이제 운영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로봇 물고기가 감지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감지를 한 다음에 컨트롤 센터로 보내게 됩니다. 그 컨트롤 센터에 들어가서 어떤 가공을 거쳐서 다시 나오게 되겠죠. 많은 가공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수질이란 것은 특히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 샘플을 채취해서 랩에 가서 실험을 하고 그 후에 검증을 거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과학자분들의 얘기고요. 저희는 예술가 혹은 건축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 덜 정확하지만 실시간으로 수질을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펜하겐의 어떤 운하에 설치된 리버글로우 모습인데요. 굉장히 간단한 장치입니다. 산도를 측정해서 그리고 태양열로 발전을 해서 자급자족하면서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조금 부정확하지만 대신 빨리 수질을 전달해 주는 작업입니다. 코펜하겐 시민들이 보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차피 그곳에는 그 운하에서 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마다 녹색 기 아니면 빨간 기를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수영해도 된다, 안 된다. 그런 거와 비슷한 것이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애가 오늘 수영을 하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가 중요하지 이게 0.007인지 0.008인지가 중요하진 않죠.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하는 대부분의 작업은 대안이라기보다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실험도 필요하고 또 이런 다른 의미의 실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맥락의 초기 작업 중에 하나가 리빙 글래스라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은 어떤 사람의 존재 그리고 실내의 이산화탄소 레벨을 측정해서 저 면이 환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동시에 그 면의 변형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가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충족하지만 그 동시에 정보를 전달하는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정보를 다루는 작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한 2년쯤 전에 뉴욕에서 있었던 어떤 일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9/11 그 9.11 사태 때문에 그 맨하탄의 남부 쪽 지역의 대기질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가가 개인이 스스로
대기질을 센싱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입안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개인이 그런 것을 감지하는 게 너무나 쉽게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저희가 저런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이 아두이노라는 보드인데 한 손바닥 정도 됩니다. 가격은 한 4만 원 정도.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 사용하셨을 컴퓨터인 286 컴퓨터와 비슷한 그런 프로세싱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건축가이자 예술가인 우스만 하크라는 사람이 만든 패치베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전 세계의 그 누구도 어떤 센서로 무언가를 감지하고 그 감지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굉장히 사용하기 쉬운 그런 인터페이스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는 미국 지질국에서 베링해 근처에 지진을 감지해서 실시간으로 올린 정보를 보시고 계시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도 쉽게 저 정보를 가지고 가서 재가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입니다. 저희 자신도 어떤 작업을 하면 될 수 있으면 그 작업 과정을 책이나 혹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쉐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은 200불 정도의 돈을 가지고 3개월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 스스로 전혀 전자공학이나 어떤 엔지니어링의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이런 작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피지컬 컴퓨팅이라고들 흔히 말하는데요. 이런 센서나 정보를 다루는 그런 작업이 많은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 미디어 파사드라는 용어에 대해서 약간 그 관련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애증의 관계랄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건물의 이 인면이라는 것이 단지 굉장히 이렇게 스태틱한 그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미디어, 뭔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건물의 인면은 이미 비단 미디어를 넘어서서 그 자체로서 정보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것을 처리하고 혹은 재구성하고 그리고 출력을 해서 어떤 정보나 아이디어를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까지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인터넷이나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대화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도시에서 보면 어떤 도시의 발전량은 그 도시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시점에 맞추어져 있게 됩니다. 굉장히 더운 여름날 예를 들어 어떤 사무실 건물에서 6시간 동안 에어컨을 틀어야 된다. 모든 건물이 1시부터 7시에 트는 것과 건물들이 만약에 나눠서 홀수 시간, 짝수 시간 이런 식으로 틀었을 경우에 전체 피크 에너지 사용량은 굉장히 다를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 도시는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환경에도 더 좋은 건강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겠죠. 최근에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천안문 광장인데요. 사람 키의 약 3배 정도 되는 저런 역시 그 대국의 스케일에 어마어마한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합니다. 천안문 광장이라는 것이 근데 저는 이제 저걸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든 생각이 천안문 광장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문화적이나 사회적이나 또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인데 저곳에 저런 LED 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겨우 제가 볼 수 있는 것이 자금성 혹은 미국의 어떤 도시의 구름 뭐 이런 굳이 이것밖에 없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을 나가시면 여러분은 우리의 도시 서울로 다시 들어가게 되십니다. 저희 서울의 밤의 모습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저런 것을 뛰어넘는 좀 더 적극적인 이제 뭐 예술적이라던가 이런 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제 작업과 연관하여 감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제 이미 존재하는 기술적으로 거의 개발 완료가 된 저런 면들이 이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내용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누가 컨트롤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시민으로서 그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